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어 정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마저 남은 거 하고 문제 약간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설명하고 넘어갔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이라고 했습니다. 평년 수확량과 평년 착과량은 우리 과수원에 뭔가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일 기준이 되는 어떤 수확량이라고 했어요. 기준이 되는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 우리 농지나 과수원에 농지에 해당되는 논작물, 밭작물일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중에서는 평년 착과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평년에 이것만큼은 우리 농지나 과수원에 소확이 될 거야 하다는 기대되는 수확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통계는 5년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가입 직전 연도 5년 되겠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의 실제 수확량을 가지고 올 거고요.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오고, 내가 5년 중에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가입 횟수에다가 가중 평균을 한 값이더라. 우리 농지나 과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더라. 이건 착과량이기 때문에 과중이 곱해진 겁니다. 또는 평년 수확량 중량이 곱해진 거예요. 하지만 착과수라는 용어는 나누기 과중을 한 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 과수원에 평년에 이것만큼 달릴 거야 라는 기대되는 착과수를 평년 착과수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게 되겠죠. 자, 요 평년 착과량은 가입 수확량과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더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평년 착과량은 어떤 거냐면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종,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일 때 사용한다고 했죠.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기본적으로 적과를 하고 난 뒤에 의무적으로 하는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해서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실제로는 이것만큼 달려있구나 라는 걸 본다고 했어요. 내가 적과 외에 착과수 조사를 했는데 이것만큼 밖에 안 돼요. 실제는 10,000kg은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착과수 조사에서 과중을 재보니까 과중까지 곱해보니까 평년 착과량이 500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면 이것만큼 줄어든 게 되죠. 500만큼은 줄어든 게 되네요. 자, 요거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사중에서는 적과 전에 주는 보험금이 있고 적과 후에 주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과 전에 주는 보험금을 착과 감소, 착과가 감소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라고 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줘요. 그 착과 감소 보험금을 요 줄어든 것만큼 주는 거, 요 평년 적과 후 착과량 이만큼 나왔으면 이만큼 500kg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험금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되는 거 맞죠? 여기 기준에서 이것만큼 줄은 거 준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가입 수확량 산정은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논작물, 밭작물, 그 외 종합과수들은 평년 수확량이란 용어를 쓰고 가입 수확량은 그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산정할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표준 수확량은 뭐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수확량이다. 우리 지역의 통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평년 결실수. 이거 저번에 언급 한번 드렸죠. 우리가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OD 같은 경우에는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복분자일 경우에는 포기수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평년 결과 모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포기가 이렇게 한 포기에 이렇게 5가지 결과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결과모지에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서 결실이 되죠. 이건 결과지 어미가지라고 해서 결과모지. 이 평년 결과모지를 가지고 복분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OD는 평년 결실수.
그럼 미보상 감수량인 거 아까 설명 한번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버렸네요. 왜냐면 여기 이 평년 착과량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가 착과수 조사를 해서 저가 착과수의 가중을 곱한 거 저가 착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줄어든 거 아까 여기 10,000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5,000이다. 그래서 5,000이 줄어들었어요. 5,000은 그 5,000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보상하는 재해로 줄어드는 게 5,000이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다 보험금 줄 거예요. 근데 이 5,000 중에 1,000kg 정도는 너무 잡초 관리를 안 해서 또는 용농 관리가 너무 부족해서 전장을 잘못해서 한 1,000kg는 줄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재해냐면 그거 아니에요. 잡초 관리, 뭐 시비 관리, 용농 관리 부족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수량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외를 시키겠죠. 이러한 것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고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거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수량 구할 때 거기에서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생산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우리가 보험금을 산출할 때 수확감소 보험금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품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고추 브로콜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추나 브로콜리에 몇몇 또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생산비가 뭘까라는 거죠. 그 생산비는 어떤 거냐면 여기 길게 설명을 해놓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추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처음에 우리가 육묘를 하기 시작해서 요렇게 이제 고추는 정식을 하죠. 육묘한 걸 사가지고 또는 내가 직접 육묘를 정식을 합니다. 정식을 하고 요 수확기까지 이렇게 정식을 해서 요 수확기까지 가는 요 시기에 들어간 그 생산비를 우리가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요. 자, 생산비는 어떤 거냐면 이 육묘한 시기에서 이 정식 여기까지를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식에서 수확기까지 들어가는 생산비를 이거는 생장을 하고 있는 시기의 생산비라고 해서 생장기 생산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수확기 요 부분에는 이제 수확기 생산비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그죠? 그 다음에 수확기 생산비 이렇게 세 개를 다 합해서 우리가 표준 생산비, 통틀어서 생산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장 생산비라고 나오죠.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거는 수확기 때부터는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 수확기 전까지가 쭉 생산비가 많이 들어 이렇게 비스듬한 45도 각도 사선을 그리는 그래프로 해서 올라가면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투입이 되는 시기이고요. 수확기 때부터는 우리가 수확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상품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생산비가 오히려 줄어들죠. 돈이 들어오는 시기죠.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죠. 그래서 수확기 때부터는 생산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기에서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생산비 이 수확기 전에 이 생산비를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생산비라고 해서 보장 생산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보장 생산비는 전체 생산비, 표준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빼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를 더해도 되고요. 또는 표준 생산비, 전체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빼도 산출이 가능하더라라는 거고요. 보통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이 보장 생산비에다가 우리 가입 면적, 즉 재배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장 생산비가 중요해요. 그럼 이 생산비 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서 생산비가 구성이 되는 걸까라는 것을 알아보면 이 생산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두 경영비에 들어갑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투자 비용들. 그다음에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죠. 우리 노동력 들어가죠. 그래서 자가 노동비, 자본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 용역비, 자본 용역비 안에는 유동자본, 고정자본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땅이 새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땅을 대여하기도 하고
직접 내 땅에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토지 용역비. 자, 자본 용역비를 좀 세간으로 예전에는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바뀐 기본세는 자본 용역비라고 해서 세 개로 나눠 버렸어요. 유동 자본 용역비, 고정 자본 용역비, 토지 자본 용역비로 나눠졌고 이 경력비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종묘를 구입하기 위한 종묘비, 비료하는 비료비, 농약비, 용농관리비, 수리비, 술은 물을 댈 때 사용되는 거예요. 수리를 할 때가 아니고 물을 댈 때 사용되는 수리비, 그다음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삼각비. 대농구 삼각비는 왜 대농구는 대농구비 이렇게 하지 않고 삼각비라고 하냐면 대농구 같은 거 우리가 뭐 트랙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콤바인이나 이런 큰 기계들은 엄청 이 대금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또 보통 한꺼번에 우리가 결제를 하지 않죠. 뭐 5년이라든지 10년 같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5년 나누게 해서 삼각해서 나눠서 결제하죠. 그래서 대농구 삼각비 이렇게 해서 삼각이 들어간 거예요. 용농시설 삼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 용용비, 고용노동비 많이 있죠. 근데 예전에 이 생산비에 관한 내용은 15점짜리로 해서 2년 전에 출제가 한번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들이네요. 가입 수확량 앞에서 설명드렸죠.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되더라 라고 했고요. 우리가 보통 착가수에다 가중을 곱해서 보통 착가량 또는 가중을 곱해서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가입 가중.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한 개의 평균 과실 무게입니다. 평균 과실 무게 평균. 자, 기준 착가수, 기준 사항량, 저가후 착가수는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이거 용어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저가후 우리가 평년 착가수가 있고 우리 과수원이 기준이 되는 착가수. 실제로 저가하고 난 뒤에 착가수를 셌어요. 저가후 착가수라고 했고 이때 보상하는 재로 이 감수가 된 거라면 그죠? 요거를 감수과실수라고 하죠. 요게 감수과실수. 보상하는 재로 인정이 되는 과실수. 물론 수에다가 양을 곱하면 전부 량이 됩니다. 감수과실수의 가입 가중을 곱하면 감수량이 될 거고 저가후 착가수의 가중을 곱하면 저가후 착가량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저가란 거 어떤 거냐? 저가란 거 자체는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거 따버린다고 했죠. 어떨 때 저가를 하느냐니까. 저가는 보통 육아에서 우리가 아주 조그만 과실을 육아라고 했죠. 육아에서 조금 큰 과실, 요 과실이 됐을 때 요때 저가를 하는데 이 저가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 통상적인 저가 이때 이렇게 한 가총당 이렇게 과실이 열린다고 했죠. 자, 통상적으로 저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저가를 하는 거 통상적인 저가가 되겠고요. 자,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중에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 감들 있죠. 감은 자연적으로 어릴 때 보면 감나무 밑에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감은 자연적으로 낙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낙과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 생리적인 낙과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낙과 또는 자연 낙과 종료 시점에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저가후 착가수. 자, 그러면 이 평년 착가수에서 요 감수과실수, 저가후 착가수 이게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거니까 이 감수과실수 원래는 그럼 요거만큼이 우리 과수원에 있었겠네요. 자, 이 전체가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가수가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착가수입니다. 이 기준 착가수는 보험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 여기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감수과실수가 아니다라면 요건 뺍니다. 그때는 이 저가후 착가수가 뭐가 되냐면 우리 과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결국은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보상하는 재로 줄어든 감수과실수가 있으면 그걸 쳐주고 보상하는 재로 아닌 것으로 감수가 됐다면 뺍니다. 되시나요? 기준 착가수는 보상하는 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가후 착가수 플러스 감수과실수가 되겠고요. 보상하는 재로 감수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가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이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우리 보험금을 산출할 때 즉 피해율을 산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착가수더라. 기준 착가수에다가 량을 곱하면 기준 착가량이라고 하지 않고 용어로는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그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 적과후, 착과수, 적과오, 착과량,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 감수, 가실수, 감수량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가입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는 하나 대부분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곱하는 가격들인데요. 가입가격은 보험가입할 때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표준가격은 출하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킬로그램당 가격, 기준가격은 보험가입을 뜻정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 자,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가입가격을 바로 곱하는 품목이 있고 표준가격을 곱하는 품목이 있고 뭐 기준가격을 곱하는 품목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확기 가격은 우리 수확할 때 킬로그램당 가격이 있지 농작물. 자, 올림픽 평균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올림픽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올림픽 때 우리 보통 체조 한번 생각해 떠올려 보시면 우리 체조 선수들 점수 매길 때 보면 점수가 평가위원들이 5명이다. 라고 해서 평가한 게 1, 2, 3, 4, 5 있으면 가장 낮은 점수 빼고 가장 높은 점수 빼고 요 세 개 갖고 평균 내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올림픽 평균가, 올림픽 평균이라는 용어를 쓰고 요것 역시도 연도별 평균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것 빼고 가장 높은 것 빼고 최소값, 최대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가지고 평균 낸 거를 올림픽 평균이라고 합니다. 농가 수치 비율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농가가 유통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상품값을 받게 되죠. 유통비 물품 대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물품값을 받게 될 건데 이 물품값을 받을 때 우리가 실제로 내 손에는 하나의 1kg 10,000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10,000원 안에 2,000원 정도는 2,000원 정도는 내 마진이 아니라 유통비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비용을 차감한 농가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가져가는 비율이라고 해서 농가 수치 비율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요거는 수확기 가격 결정할 때 농가 수치 비율을 주로 곱합니다. 주로 한 80%, 70% 요 정도 나와요. 유통비용을 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단위 복리 이거는 보험 용어입니다. 연단위 복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적금 같은 거 넣었을 때 옛날에는 연단위 복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죠. 자, 1년 동안 내가 원금을 넣었습니다. 원금을 넣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것만큼 생겼어요. 생겼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이 원금과 이자가 그 다음에 나의 원금이 되어서 다시 이 원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붙어 이렇게 이자가 불어나는 원리를 연단위 복리라고 합니다.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다음에 1년의 원금으로 계산을 하는 이자 방법입니다. 자, 영업일이고요. 영업일은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죠. 언제가 쉬는 날이냐? 토요일, 관공서일,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비용 손해할 때 우리가 나오는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3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비용 손해에 관계된 요 비용은 5가지가 있고 우리가 암기 팁을 할 때는 나중에 앞에만 땁니다. 손, 기. 저는 그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잔손, 잔대기.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우스에 화재가 났어요. 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가 나서 이렇게 다 타버리고 나면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철건들이나 이런 거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잔존물을 해체할 때 드는 비용, 잔존물 해체 비용. 여기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이 들어가고요. 청소도 해야 되겠죠? 청소 비용. 해체하고 나면 이거 어디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차에 실는 비용, 결국은 상차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차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차 비용만, 나중에 상차 비용만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더라.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미보상하더라. 보상하지 않는 보험은 안 되겠고, 우리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걸 꼭 철거하시오 해가 철거하는 것들 있죠. 그럴 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거일 때만 잔존물 제거 비용 되고요. 보상이 되고요. 손해방지 비용은 만일에 이 하우스에 화재가 났을 때 조그만 처음에 여기 화재가 붙었을 때 뭐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고 뭐 소방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미리 손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 손해 방지나 이걸 좀 더 우리 위험이 또는 그 재해의 범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죠? 줄어들 수 있도록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꼭 유익하지 않아도 필요했던 비용이라면 같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거 철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체할 때도 돈이 들지만 이 철근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모아서 고철로 팔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거 보험금 지급하고 나면 이 철근은 누구 거예요? 보험회사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지금 바로 가져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탁할 수 있죠. 이거 여기 좀 보존 좀 어디 해주세요. 이 철근들을.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잔존물 보존 비용이고요. 잔존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되겠고, 대입금 보존 비용은 이런 거예요. 이 하우스에 화재가 났는데 내가 A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웃집 사람이라고 합시다. 내가 잘못해서 화재를 낸 게 아니라 이 B가 논둑에 예를 들어서 논둑을 태우다가 이 잘못이 옮겨 붙어가지고 옆에 있는 내 인근 하우스에 불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고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나? B가 제공했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 C라는 보험회사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우선 보험금 누구한테 주겠어요? 이 A한테 줍니다. 보험금은 나한테 주죠. 하지만 이 A는 누구한테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A는 보험금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청구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험금을 C 보험사업자한테 받고 나면 이 A가 B한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걸 누가 가져옵니까? C가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상의 용어로는 대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때 대위권은 청구권 대위권이 되는 거예요. 청구권 대위권. 그래서 어떻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가지고 온다고요? C 보험사가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이 B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대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보험사가 이 A라는 계약자한테 이런 서류도 좀 떼주시오, 이것도 좀 해주시오, 저것도 좀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대위권 보전 비용이더라 라는 게 되겠고요. 기타 협력 비용은 재보험사업자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갖고 재보험사업자 요구해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3회 때는 이 정의를 묻는 시험이 나왔지만 이제 점점 시험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종합적인 이해를 요하는 시험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보험금을 산출하면서 우리가 이 비용 손해 부분을 잔존금 제거 비용이다, 아니면 손해 방지 비용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재보험 사업자가 요구가 없었어도 내가 이것을 요구 없이 내가 지출한 어떤 금액 이렇게 넣으면 기타 협력비용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재보험 사업자 요구해만 지출하는 그 보존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재보험 사업자 요구 없었어도 이미 허락 없이 내가 지출한 비용 이렇게 넣으면 기타 협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잔존물 해체 비용 해놓고 차의 하차나 하차 비용 이렇게 넣는다지, 또는 잔존물 제거 비용 중에서 오염물질 있죠.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토양이 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돈을 주지 않아요. 비용을. 근데 토양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라든지 또는 이거 청소하고 마지막 이제 막 잔존물 다 채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폐기물들 있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또 주지 않아요. 근데 폐기물 처리 비용 20만 원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이러면 그것들은 다 잔존물 제거 비용에서 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게 이 비용으로 줘야 되는 금액인지 주지 말아야 되는 금액인지 파악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 손해까지 해서 전체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시험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죠. 이번에도 대입근에 관한 시험 나왔었잖아요. 우리 8회 때도. 예전 같으면 대입근을 묻는 시험이 나왔을 텐데, 그죠? 청구권 대입권, 그죠? 목적물 대입권 이런 게 나왔을 건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실제로 응용 문제를 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잘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고들이. 예전에 기출 문제로 출제된 용어들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꼭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기본사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은 보시고 좀 암기를 하시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보험의 목적도 우리 기본 이론서에 바뀌었죠.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라고 되어 있고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보험가액은 똑같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대로 들어있죠. 미보상 감수량 그대로 들어있고요. 꽃눈 분화는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들이 맞아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꽃눈 분화기라고 하고 형성되는 현상을 꽃눈 분화라고 하고 자 예전에 1회 때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가로놓기 나왔습니다. 영기, 일기 저는 그렇게 암기했었거든요. 신초가 발화되는 거 아주 신초가 1에서 2mm 2mm 정도 자라는 거를 신초 발화하고 신초 발화기는 신초가 한 50% 정도 발화한 거 신초 발화기 꽃눈 분화기도 꽃눈이 한 50% 정도 된 거 기가 붙는 거는 다 숫자가 관련이 있어요. 꽃눈 분화기 꽃눈이 50% 정도 된 거 신초 발화기 신초가 50% 정도 나온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년 착가랑 아까 했었고요. 저가, 착가수. 이게 다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과수원 또는 농지는 논작물, 밭작물이라 했고 과수원은 과수작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 가로넣기로 해서 시험에 나왔다는 거. 자기부담 비율도 나왔었고 신초 발화기 50% 나왔죠. 자, 계약기는 꽃눈 분화기, 신초 발화기는 50%인데 계약기만 40% 달라집니다. 40%. 자, 그다음 나중에 우리가 또 숫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과목에 가면은 벼의 출수기라는 게 나와요. 출수기는 70%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다릅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이제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표준 수확량, 표준수는 그 지역의 통계치라고 했죠. 가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표준 수확량 외울 때는 암기팁을 제, 비, 배 앞에 글자만 땄거든요. 농지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또는 재배 방식, 재비배 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 지역의 통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할 때 그거 뭐였나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했죠. 자, 계약 당시에 어떤 걸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그러면 할까? 계약 당시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어요. 계약 하고 난 뒤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계약 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거 계약하기 전에 피해가 발생한 건 보상하지 않죠. 그다음에 병해충은 보상하는 품목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상하지 않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보상하는 품목일 때는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품목일 때 병해충으로 인한 거. 그다음에 제초 관리하는 거 있죠. 제초 상태 불량 또는 저 뒤에 이제 이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용농 관리 부족 용농 과실 오류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확 감소 이러한 수확 감소량이죠. 그래서 피율 산정할 때 이 수확 감소량을 보통은 수확이 감소한 거는 감소량이라고 하는데 피율 산정할 때 이 미보상 감소량 어디 제외한다고요? 감소량에서 제외한다고요. 됐나요? 자, 보험가액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뭐요?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거. 자, 보험가액은 우리 집을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 집에 대한 그냥
그 목적물의 가치라고 했죠. 한 3억 정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손해가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개념은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 내에서 3억 내에서 뭐 2억을 들겠다, 3억을 들겠다, 1억을 들겠다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보험금 산출의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저가와 착가수. 통상적인 저가. 언제쯤에 저가와 착가수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3회 때 나왔다겠죠. 그때는 농작물,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및 이제 부대시설,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 이렇게 가로놓기 나왔어요. 가로놓기 애매모하게 비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농작물의 과실, 우리 기본세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농지입니다. 자, 한 덩어리 토지 개념입니다. 필지, 지번하고 관계없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입니다. 자, 보험사고가 났을 때, 자, 보험사고 났어요.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약자가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했죠. 금액으로 했을 때는 자기 부담 금이라고 했고요. 신초 발악이, 신초가 몇 프로? 50%. 계약꽃이 몇 프로? 40%. 꽂는 분악이 50%. 출수기 몇 프로? 70%. 아, 보험가입 금액도 나왔네요. 보험가입 금액은 재보험 사업자하고 보험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한 어떤 거? 최대 보험금이 되죠. 최대 손해액은 보험가액, 최대 보험금의 산출은 보험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평년 수확량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입 직전 몇 년? 5년입니다. 가입한 연도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실제 수확량 가지고 온다 했고요.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온다고 했고, 5년치 중에 내가 4년 가입했어? 4년 평균. 3년 가입했어? 3년 평균이기 때문에 뭘로요? 가입 횟수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가중 평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에 또는 우리 가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되더라. 평년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 결정합니다. 이것도 우리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거 맞죠? 자, 용어의 정의, 통칙, 이거는 이제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서를 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기본서에는 지금 보험의 목적 이렇게 돼 있죠.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자, 보험계약이 성립돼서 주는 증권 같은 증서 같은 것 보험증권, 보험사고를 해서 손해입은 사람 피보험자,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의무 지는 사람 계약자.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거죠. 자,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하나의 경작지, 보험가입금액의 기본 단위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 제도 제가 중요하니까 잘 봐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자, 뭘 배제하기 위해서 소손해 처리, 소손해 보험,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하고 비합리적인 운영비의 지출, 결국은 쓸데없는 그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서 보험료가 상승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자 보험료의 절약을 가져오고요. 도덕적 해이 부분, 도덕적인 위험 축소 부분들도 있죠. 계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기 부담 제도라는 것을 주더라. 식물체 비율은 제가 경작불능 조사 시 사용하는 용어라고 했고요. 경작불능 조사는 아예 경작을 하지 못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작물, 밭작물 다 해당되고 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복분자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식물체 비율이란 건 내가 면적으로 본다면 실은 가입한 면적의 고사 면적이 되겠고, 실은 보험가입 식물체로 본다면 그 보험가입 식물체의 고사 식물체 이렇게 되겠네요. 보험가액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요. 자기부담 비율. 자, 연단위 복리. 내가 1년 동안 모은 원금에다가 이자 붙은 걸 그 다음에 원금으로 계산하는 거.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어떤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 잔손, 잔대기 이렇게 암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요 외에도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이렇게 비워서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년 착과량 여기에다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평년 수가량 착과량의 용도를 묻는 거죠. 가입 수확량의 산정 또는 적과점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더라. 자, 평년 착과량의 나누기 가입 가져가면 평년 착과수. 영업일 표준 수확량 잘 봐두시고요. 가입 수확량은 어떤 범위?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몇 프로? 50에서 100%. 가입 가격, 올림픽 평균, 최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제외한 거. 농가 수치 비율은 유통 비용을 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사는 이제 조사 단계별로 본조사, 재조사, 금정조사가 있다고 했죠. 본조사 제일 처음에 하는 거, 그다음에 재조사, 금정조사, 그다음에 조사 범위에 따라서 전체를 조사는 전수조사, 일부만 조사는 표본조사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표본조사, 전체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어떻게 해요? 일부만 수확을 하는데 그 일부는 어떤 걸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수확물의 특성이라든지 수확물을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재조사입니다. 우리가 편입평가를 하고 난 뒤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했어요. 통지했는데 계약자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재조사 해주세요 라고 며칠 이내 7일 이내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뭘 해요? 서류나 사진을 제출합니다. 서류나 사진을 제출하면 이 재보험사업자 회사는 누구한테요? 다른 손해평가반한테 조사하게 하는 거. 자, 금정조사는 누가 합니까? 재보험사업자나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는 정부라고 했죠. 농작물 재보험은 손해평가한 거를 검증하는 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보장 생산비라고. 또는 이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플러스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것도 됩니다. 가입년도 직전 5년 중에 실제 결실수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표준 결실수. 자, 결실수라는 용어를 넣으면 어떤 거요? 평년 결실수가 되겠고, 결과모지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평년 결과모지가 되더라. 직전 가입년도 5년 같고요. 실제 결실수, 실제 수확량 또는 표준 결실수, 표준 수확량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가입 횟수에 따른 가중평균 같습니다. 기대되는 결실수, 기대되는 수확량 용어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겁니다. 평년 결실수는 OD에 적용되는 거, 평년 결과모지는 복분자에 적용되는 거. 여기까지네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는 시험에 나오고요. 지금은 용어가 꼭 가로넣기로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도 7회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통칙 이 용어가 5점짜리 단답형 문제로 나왔지만 8회부터는 이 문제에 녹여서 나오고 있죠. 응용해서 문제 속에 녹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뒤에 강의를 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용어 제대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용어는 만일에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 강의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강의 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용어는. 그래서 용어 정리는 끝났고 우리 보험의 이해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